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2차 관세평가 모의고사 1회차 관세평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기존에 본 적이 있었던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번에 처음 모의고사를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의고사를 전체를 네 과목을 다 쭉 한번 하루 종일 보는데 상당히 쉽지 않죠? 이게 근데 지금 처음이라서 아마 그렇게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고, 이게 회차가 지속되고 좀 반복하다 보면 모의고사도 다 이제 그 근육이 좀 쌓이거든요. 모의고사 보는 근육이 좀 쌓이다 보면 지금만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지거나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모의고사를 보고 좀 만족스럽게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결국 시험장에서만 잘 쓰면 되니까 차분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첫 번째 스텝 1의 1회차 한번 봐볼게요. 우리 지금 첫 번째 범위는 수출 판매부터 시작을 하는 우리 총론 범위에서부터 실제 지급 가격까지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1월부터 2월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이 어찌 보면 강론으로서 깊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때쯤에는 무언가를 하나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막 전범위를 봐야 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지금 이 1월달부터 2월달에 이어지는 이 8분의 1, 관세평가는 4분의 1씩 두 번씩 반복을 이렇게 4번을 할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2주 동안 똑같이 볼 거니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오늘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특히나 이 수출 판매부터 실제 지급 가격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파트들이죠. 특히나 이 수출 판매는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은 나오는 파트이니까 반복적으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고시 15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사례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항상 물음 먼저 보기로 했죠. 그래서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첫 번째 보니까 관세법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물품 과세의 결정의 원칙을 쓰라. 뭐라는 거예요? 결정 원칙과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서술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관세법 30조 1항의 규정은 아주 비슷하게 답안지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점수 획득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스텝 1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쉽죠. 첫 번째, 수출 판매에 대해서 고시 15조를 중심으로 수출 판매에 대해서 써봐라.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수출 판매의 정의를 써봐라. 근데 이 정의는 어디에 기반해서? 고시 15조를 기반해서. 이 고시 15조가 새로 개정이 되면서 들어온 부분이니까 개정되고 나서 항상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물음 3번 보시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판매된 물품의 범위라고 하면 뭐예요? 세 번째, 이거는 법령의 제목이죠. 몇 조? 시행령 17조 법령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시행령 17조 남기식도 있잖아요. 무수수별 임무사안이라고 하는 이 암기식, 여러분들만의 암기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꼭 안 쓰셔도.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먼저 써보면 이 규정만 가지고도 이미 한 14점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봐라? 사례 판단해봐라. 요즘에 딱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깔고 가는 규정서술 문제를 절반 정도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 사례 판단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를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례 판단 간단히 봐보시면, 거래사실 1번에 X국에 위치한 다국적 체인 호텔, 우리 이거 다 어디서 봤던 거예요? 협정의 사례들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사례 판단은 여전히 뭘 준비해야 된다? 협정에 나와 있는 사례, 그 다음에 협의의 결정사항에,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협의의 결정사항, 그래서 이렇게 공개된 사례들이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 다국적 체인의 호텔만 봐도 이미 익숙한 사례죠. 호텔의 운영을 위한 비품을 구매하는데 매년 초에 I1, 2, 3의 체인 호텔은 본사에 비품의 구매 주문서를 제출하고, 본사는 각 체인 호텔로부터 주문서를 합산한 다음에 공급자들에게 주문서를 발행하고, 그리고 나서 물품을 발송한다. 그래서 I1, I2, I3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여기에서 다시 공급자로부터 다시 재주문을 하고, 공급자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얘한테 물건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직접 선적한다. 이때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이냐?
뭐라고 고르면 돼요? 첫 번째 1번 이 거래가 수출 판매입니까? 아니면 이 거래가 수출 판매입니까? 우리는 뭐로 간다? 이 거래가 수출 판매죠. 왜냐? 이렇게 본사에 주문을 넣는 이 행위 자체로 인해서 얘가 직접 물건을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제조자로부터 물건을 보내기도 할 수 있으니까 물품의 국제간 이전을 일으키는 거래인 이 거래가 수출 판매 거래다. 다만 이 거래는 뭐예요?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 판매라고 보지 않았죠. 그래서 거래사실 1번에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사실 2번을 보시면 I국의 구매자 A는 X국의 판매자 S에게 500개의 의자, 이 의자 사례도 익숙하게 많이 봤던 사례죠. 그래서 판매자 S와 그다음에 구매자 A는 의자를 500개를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데 그런데 개당 20달러로 거래를 했다. 그랬는데 구매자 A는 판매자 S에게 200개는 자기를 위해서 선정을 해달라. 그래서 200개는 이렇게 물건이 왔단 말이죠. 근데 300개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300개. 그리고 보관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몇 달러에? 25달러에 별도로 판매를 했어요. 이랬을 때 수출 판매 가격은 몇 개? 이때는 첫 번째 20달러로 판매되는 200개, 그 다음에 300개는 25달러 판매되는 두 번째. 그래서 똑같은 의자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된 거래, 그 기인이 된 거래가 별도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거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사는 수출 판매 거래 2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익숙하게 많이 봐왔던 사례니까 뭐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획득을 하시고 문제 많이 어렵지 않아요.